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지금은 어떤가 인천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양극화였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의 초강세가 이어졌고요. 중저가 아파트는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더 잘 나가는 흐름을 보였던 게 2024년이에요. 근데 중저가 아파트 중에서 급등한 지역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시세 분석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검단 신도시 지역이 중저가 아파트 중에서 올해 드물게 급등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검단 신도시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2기 신도시였어요. 2007년 6월에 지정됐고요. 2018년 10월에 첫 분양, 그리고 2020년 상반기부터 1016 주변으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행정구역은 인천시 서구예요. 여기 마전동, 당화동, 원당동, 불로동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검단 신도시는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무려 7만 5천호 규모인데 미사강변 신도시 3만 8천호에 거의 2배 가까운 대형 신도시라는 거죠.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있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6월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인천 지하철 1호선 어디다 쓰나요? 이것을 이용해서 계양역으로 들어가면 공안철도로 갈아타서 김포공항역 6분 그리고 서울역에 29분 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공안선이 출퇴근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단 신도시는 교통이 좋지 않아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일단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다면 집 앞에서 무엇인가 탈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현재 낮은 전세가율도 개선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는 강력한 호재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5호선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국토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죠. 왜?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현재 과밀을 넘어서 초과밀 수준인 김포 골든라인의 혼잡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아직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예전부터 이런 지자체 간의 의견이 갈리고 좀 싸움이 일어나면서 무엇인가 교통대책이 자꾸 늦어지는 흐름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좀 기준을 잡고 빠르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는요, 이 5호선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대접을 받아요. 왜냐면은 이 5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데 어디를 먼저 갈 수 있다? 마곡이나 광화문이나 여의도 같이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지역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5호선 연장 발표 이후에 검단 신도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GTX-D 호재 지역까지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GTX-D 노선의 문재인 정부 안을 확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강남으로 직결하는 방안 2호선과 비슷한 라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접근 지하철이 검단에 생기네, 이런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입니다.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2036년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언제 완공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현된다면 부동산 시장 중 최고제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 5호선을 통해서 여의도와 강남 접근이 다이렉트로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된다면 3대 업무지구의 초스피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런 대형 신도시는요, 한꺼번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검단 신도시도 그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돼요. 자, 1단계는요 2018년에 분양됐고 2021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천 지하철 1호선 1016 주변으로 해서 이미 많은 발달을 이뤄냈죠. 자, 그리고 현재 3단계에서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겨울에 2개 단지가 입주를 하죠. 102역 주변으로. 그리고 현재 분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4단계입니다. 4단계에서도 103역 주변은 작년에 분양이 많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비역세권 지역인 이쪽 지도에서는 약간 왼쪽에 포함된 이쪽 지역에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신도시 분양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분양가가 인플레이션과 연동되면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현재 국민 평수 기준으로 분양가는 이제 5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올라간 상태이고, 또한 입지는 떨어지다 보니까 4단계 분양 결과는 지금 한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다 완판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검단 신도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거죠. 자, 2018년, 2019년 검단 신도시는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분양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죠. 자, 이런 대형 신도시가 왜 이렇게 분양 결과가 안 좋았나요? 일단은 이 지역에 뚜렷한 지하철 연결 계획이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있잖아. 경기도나 인천의 신도시는요, 무조건 서울의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가치를 평가받아요. 근데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인천시 빨리 가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반전되는 호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018년, 2019년에 이 뚜렷한 지하철 계획 없을 때 당시의 상황만 기억하고 있지만, 현재 여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서울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걸 기대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검단 신도시는 무주택자가 많이 외면하는 분양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검단 지역에 친구가 청약하지 말래요, 이거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거기는 집값이 절대 안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는요, 실수자보다는요, 투자자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도 검단 신도시에서 괜찮은 103역 주변으로 분양이 많이 있었는데 실수자분들은 많이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멤버십에서 당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입주 시기에 이제 들어가 사는 사람보다는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전세 공급 비중이 많아서 전세가율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단 신도시, 외면한 무주택자, 그리고 이제 좀 미래를 보고 접근한 투자자, 누가 이겼을까요? 현재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역 주변에서 대표하는 호우금이라는 아파트 있죠. 검단 호반 서밋 1차, 우미린 더 시그니처, 검단 금호 어울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미린 더 시그니처 상가 접근성과 지하철 접근성이 높고, 여기에 또 5호선이 들어온 게 확정되다 보니까 검단 지역에서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10월 15일 날 7억 7,700만 원, 9월 14일 날 8억 1,500만 원까지 국민평형 기준으로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그 옆에 위치한 검단 금호 원리는 11월 28일 날 7억 6,500만 원, 11월 23일 날 7억 7,900만 원까지 실거래가 됐어요. 근데 우미린 더 시그니처나 검단 금호 원림 분양가는 둘 다 3억 9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2배 전후로 해서 급등한 상황이에요.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101, 102역 주변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 단지 지금 입주하고 있죠.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그리고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자, 두 아파트 모두 다 현재 6억 초반 3천 내외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가는 지금 4억 중반 정도에 공급됐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는 프리미엄은 1억 7천만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장이 끝나면 아마 6억 중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1역하고 102역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2역 주변에 거주하신 분들은 GTX D 노선이 102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검단 신도시로 보는 신도시 투자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형 신도시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형 신도시는 인구가 많고 또한 지하철 연결 계획 시에 사업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좋은 호재들이 먼저 작용이 되더라.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대형 신도시는 그대로 방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경기도 인천 지역의 투자 1순위는 무조건 대형 신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기 분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어느 신도시나 다 똑같아요. 첫 분양에서 가장 입지 좋은 곳을 공급하고 또한 분양가도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요, 인플레이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는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더라. 하지만 입지는 점점 분양가는 올라가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에 잡을수록 웃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장화 신고 들어가야 부자 된다.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고 야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어 싶을 때 그때 아파트를 사놔야 된다는 거, 분양을 받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이 욕할 때가 기회라는 거, 부동산에서 제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옛날에 거기가 어땠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바뀐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재개발 투자나 아니면 뉴타운 투자 다 동일합니다. 욕세권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욕세권 불패시나 들어보셨죠? 검단 신도시 전망은 어떤가요? 미리 나와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도권 서쪽 지역에 이런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청나라 송도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있지만 서울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그나마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도 몰려있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학원가까지 몰려있는 곳은 더욱 드물다는 거. 그래서 이런 희소성이 있고 1016 주변으로 벌써 100개 넘는 학원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분들 중에서 좀 자녀 교육이 많은 분들은 이런 검단 쪽으로 옮겨오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학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교육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 맞벌이 부부한테는 보육적인 역할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근 지역의 수요를 끌고 온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 전망이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호재 두 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전망이 괜찮을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런 수요, 이제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6억에서 7억대가 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찾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신도시는요, 최초 분양가는 빨리 잊어버리고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매몰돼서 좋을 게 없어요. 검단 신도시를 처분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곡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물론 마곡계에 있는 위치한 준신축이나 신축 아파트는 너무 고가 아파트라서 여기는 소형 면적으로 갭 투자를 들어가고, 대부분은 실수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발산지 구죠. 여기 마곡 수명산파크 쪽으로 해서 구평으로 많이 갈아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가 지금 10억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단 지역 팔고 대출을 더 포함해서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두 번째로 많이 갈아타시는 데가 이제 광명시 쪽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서부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 자체가 드물다고. 자, 그중 한 곳이 광명시인데, 일단 철산역 주변의 준신축과 그리고 광명 뉴타운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걸 저희가 상담해서 많이 봤습니다. 또한 신정 뉴타운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 다 고가 아파트인데, 그나마 비역세권에 분류되는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검단을 처분하고 갈아탈 만한 자금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에서 11억대 구평 기준 아파트를 찾으시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를 처분하고 가는 것도 대부분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역 주변으로 집값이 분양가 대비 한 40에서 100% 정도 급등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을 때 용기를 내신 분들이 지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검단 신도시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내년에 개통 예정이고 5호선 연장 방안이 203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GTX D노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미래의 호재가 더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0개 넘는 학원가 그리고 호재, 신축 선호도 등으로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접근하시는 분들께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신도시 투자 3원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초기 분양을 잡아라. 두 번째, 대형 신도시를 잡아라. 마지막으로 남들이 욕할 때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검단 신도시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